위원장 이진숙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저는 국민 여러분들 앞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탄식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노란봉투법, 양곡법, 검찰청 해체법 이런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방송관계법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며 통과시킨 방송 3법은 사실상 방송을 민노총 노조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제 KBS를 비롯한 10개 방송사에는 편성위원회라는 막강한 조직이 경영진과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조직을 운영하지 않으면 징역형에 처하거나 3천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방송국의 생사를 좌우하는 재허가, 재승인에도 막강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방송 3법은 또 현재 운영되는 공영방송사의 이사회를 3개월 안에 갈아치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KBS의 경우 석 달 안에 이사회를 바꾸고 새로 구성된 이사회가 KBS 사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절차가 빨리 진행된다면 올해 안에 현재 경영진을 새로운 경영진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좌파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소위 윤석열 경영진을 이재명 경영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은 부정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저는 방송 3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오래전부터 피력해 왔습니다. 방송사든 일반 기업이든 경영진이 책임을 지고 회사를 경영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방송 3법은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편성위원회가 방송국의 중요 결정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방송사, 언론사가 구조적, 법적으로 노조에게 최소 절반의 경영권을 노조에게 넘기게 만들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거기에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다수당 민주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방송과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 찍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버렸습니다. 통상 조직 개편은 구조를 크게 바꿀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비교하면 그 틀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유료 방송에 대한 관리 권한 정도만 주어집니다. 관계기관들과 충분한 협의도 없었습니다. 물론 야당인 국민의힘과의 충분한 협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속도전을 내면서 법을 통과시켰을까요? 그것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25일로 날짜를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소위 개혁 법안이 그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저는 치즈 법령 또 표적 법령이라고 정의합니다. 왜 치즈 법령입니까? 너무나 루폴, 구멍, 허점이 많습니다. 곳곳에 구멍입니다. 왜 방송통신위원회가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납니까? 왜 9명이 아니고 5명이 아니고 7명이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무직인 저를 사실상 면직 해임시키는 것인데 왜 정무직은 해임시키고 임용직은 안 됩니까? 최근에 그 권력 서열을 이야기했는데 서열이라는 것은 순서입니다. 서열이라는 것이 지위의 높낮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국가의 서열이라는 것도 대통령이 1위,
그리고 국회에 국회의장이 서열 2위죠. 이것은 지위의 높낮이가 아니라 주어진 권한의 순서입니다. 행사를 할 때 누가 먼저 입장을 할 것인지, 자리 배치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위의 높낮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법 부칙을 보면 정무직은 자동 면직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무직 공무원과 임용직 공무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왜 정무직은 면직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구멍이 많은 치즈 입법입니다. 치즈 법령이고 또 저에 대한 표적 입법입니다. 어제 김장겸 의원도 설명했지만 방심위는 어떤 면에서 아주 큰 문제를 갖게 됩니다. 방송 심의를 하는 것, 방송통신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은 정말 객관적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또 법에 따른 심의를 하게 되는데,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정하게 되면 어쩌면 이재명을 위한 방송 심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또 민노총, 민주당을 위한 방송 심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소위 검찰청 폐지 법안은 검찰청 폐지 법안은 정청래 작품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은 최민희 작품입니다. 소위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인 개딸들에게 추석 위성 선물을 하려고 충분한 협의 없이 이 법을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이제 방미통일법이 통과된 직후, 어제 제가 어제를 이제라고 참 이야기를 했네요. 어제 방미통일법이 이렇게 참 발음도 힘들다니까요. 방미통일법인데 제가 방미통일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방미통일법이 통과된 직후에 민주당의 한 의원이 제 옆을 지나가면서 속이 시원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공영방송을 좌파 진영에 조직적으로 법적으로 갖다 바치는 법안이 통과됐으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어제 최형두, 김장겸 두 의원이 방미통일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 법안에 대한 반대 토론 꼭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길 수도 있지만 시간 날 때마다 이 필리버스터 반대 토론을 꼭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법이 어떤 법인지, 어떻게 졸속 결정되고 통과됐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방송은 국민들에게 공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공영방송은 더더욱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제 속전속결로 이재명 정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진용을 갖추어서 공영방송사를 민노총 언론노조에 가까운 방송으로 바꾸려 할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 국민주권정부가 소위 피플스 데모크라시에 더 가깝게 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닌가 매우 우렵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불의에 저항하지 않은 것은 불의의 공범입니다. 또 불의에 침묵하는 것도 불의와 공범입니다. 저는 이 기자회견을 끝내고 앞으로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이 심의 의결되면 법률적인 대응을 할 것입니다. 헌법 소원 또 가처분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 법이 졸속으로 통과됐고 너무나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 이런 점을 국민 여러분께 알릴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 큰 관심 감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질문 대답은 김장겸 의원과 공동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 이쪽으로 나와주시죠.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자동 면직이 이제 되시는 과정인데 계속 뭐 출근을 하신다거나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통상은 화요일에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이 심의 의결될 걸로 보이고 그 순간 저는 자동 면직이 되고요.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출근을 하게 됩니다. 법안 통과 연습되시기 때문에 공적 영역에서 반대 투쟁하는 게 좀 어려워질 걸로 보이는데 다가오는 재보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좀 후임을 맡아서 좀 역할을 해보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제 거취와 관련해서는 현재는 법적인 절차를 밟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장님, 서울신문 조중원입니다. 법적인 절차라고 하시면 헌법소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는 건가요? 예,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면 아마 그 직후에 헌법소원과 가처분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 사관님이 이제 그 용관에서 민주당의 한 의원이 옆을 지나가면서 누구예요? 여성 의원인데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정확한 워딩은 제가 생각은 나지 않는데 이제 속이 시원하다 그랬나? 속이 시원하다라는 얘기는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멍이 많은, 허점이 많은 부실한 법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속이 시원하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대한민국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본회의장의 3분의 2 정도 민주당 의원이 자리를 채웠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동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그분들도 한 명 한 명 개인적으로 보면 평가를 하면 지식인이고 어쩌면 지성인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부실하고 말도 되지 않은 법안에 표결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을까? 한 명 한 명은 선의를 가지고 국정활동,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거대 집단, 민주당이라는 거대 야당의 배를 타고서 이런 사실상 엄청난 악법을 통과시키는데 동참할 수 있을까? 저는 한편에서는 분노를, 한편에서는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김장겸 의원한테 질문 좀 해주십시오. 이어서 말씀드리면 원래 2층에서 있는데 1층도 자리가 없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희 보좌진이 전화를 받았는데 주말에는 의원 외에는 소통관 기자회견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쪽 방호 담당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진숙 위원장께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다고. 의원님들 참 대단하십니다. 네. 이제 다음 기자회견이 있으니까 가보셔야 되는데 질문. 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서 이제 뭐 개인 카드로 빵 사먹어라 이런 쪽으로 비판들이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해는 됩니다. 사실상 제 개인적으로 먹을 빵은 항상 개인 카드로 사 먹었고요. 제가 단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참 식성까지 얘기를 해야 됩니다만 고기도 육류도 먹지 않고 또 사실 단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잖아도 오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80이 또 이렇게 하면 참 언론은 싸움 붙이는 거 좋아하는데 80이 넘는 베테랑 정치인이 이런 비아냥대는다 좀 큰 국정을 논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좋겠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장으로서 문제가 있다면 지적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임무이기도 하겠지만 좀 연세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 사적인 일과 관련되는 것은 다 당연히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불을 했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수사 중이기는 하지만 법인카드 관련해서는 저는 업무용으로만 사용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 있게 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데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와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참 대한민국의 정당의 문제에 대해서 느끼게 된 것이 사실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실 여부와는 상관이 없고 어떤 특정 진영과 진영의 프로파간다와 관계가 있다면 그냥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빵과 관련해서도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비단 빵뿐만이 아니라 제 법인카드는 오직 업무용으로만 사용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조금 전에 김장겸 의원이 그런 말씀하셨지만 이 소통관이라는 공간, 그러니까 국회에서 국민들과 필요한 이슈에 대해서 소통하는 이 공간도 주말에는 저 같은 국무위원도 사용할 수 없고 오직 배지를 다신, 제 배지도 있습니다만 배지를 다신 국회의원한테만 허용된다는 것도 좀 이런 것을 국회의원들이 좀 관련 법과 규정을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말에는 국회의원들만 이용할 수 있다. 아마 최민희 위원장도 보니까 조만간 따님 결혼식을 이 국회에서 하는 것 같던데 그런 그 국회의원들의 자녀 결혼식이나 아니면 국회의원 행사를 위해서 이 주말에는 국회의원들한테만 사용권을 주는 게 아닌지 국회의원님들 그런 거 좀 관련 법령 좀 개정 좀 할 생각 없습니까? 보통 이야기 들어보니까 관례적으로는 주말에도 다른 분들이 기자회견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어제 그런 규정을 들이미니까 그런 규정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보이지 않는 손이 혹시 작동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네. 요즘 애들은 이런 데 간대. 패키지엔 이런 거 없던데. 자, 그러면 추가 질문이 없으면 이 정도라. 추가 질문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기자들하고 질문이라는 그 관계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의 그 헬런 토마스도 질문과 관련한 기자와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도 있고 백악관을 가장 오랫동안 출입했던 여기자죠. 헬런 토마스,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만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입장에 있는 그 기자들에게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 기자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잠잠했죠. 그래서 중국 기자가 그러면 아시아를 대표해서 질문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를 들었는데 기자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들입니다. 중요한 질문을 해서 더 좋은 정보를 이끌어내고 대한민국을 발전하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데 역할을 해주실 걸 부탁드리는데 제가 왜 이 말을 꺼냈느냐 이유가 있겠죠.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백악관에 갔지 않습니까? 백악관에 갔는데 그때 질문을 하는데 제가 기다렸던 질문은 어떤 거였느냐. 제 기억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미국은 한국의 agricultural market, 농산물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레빗 대변인이 백악관 대통령 대변인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historic access for Korean rice, historic access for American rice in South Korea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서 미국 쌀에 역사적인 접근권을 갖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쌀하고 소고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다면 제발 좀 쌀하고 소고기에 대한 질문을 좀 해라. 제 속으로 저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질문이 안 나오더라고요. 물론 기자들이 질문을 선택할 권리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자리에서 중요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요일에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준석 위원장이 국민을
예, 고맙습니다. 대부분이